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한반도 관광 공동체를 위한 전략 행동 계획이 뭔가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통일부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북 이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전반적인 로드맵이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5년 정도의 좀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레퍼런스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이 관심자 영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통일 대북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이라는 게 통일부에 협력하면서 만들어졌고 그 플랫폼에 같이 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에 저희가 의견들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통일보건의학회에서 최종적으로 또 검토하고 피드백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이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 행동 계획 SAP Strategic Action Plan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생명의 끈을 연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명의 무게는 다른가요?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하곤 하거든요. 생명의 무게가 다르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생명의 무게가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또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생명의 무게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야 될 텐데 현실 속에서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코로나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저는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잇대어 있다는 것은 이어져 있고 서로 기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건강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팬데믹에 우리가 여실히 느끼고 있죠. 저희가 마스크를 쓰는 거, 또 백신 접종을 하는 것도 나뿐만 아니라 타인이 건강해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지 사람들만이 사실은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 식물, 환경도 사실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잇대어 있고 또 이어져 있고 기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의 이 5년 로드맵의 큰 비전은 이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 조성. 그 키워드가 사실 지속 가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는 게 있죠. 먼저 한반도 건강 공동체는 저희 학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거고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라고 하는 책자를 저희 이사님들이 함께 해서 지금 2판 개정판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소개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보건의료인이라면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그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공감 능력, 엠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소위 70년 된 중환자라는 상상을 해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인 힘으로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런 중환자를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이제 위험의 공동관리의 측면에서 특히 22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남북을 가리지 않겠죠. 재난이 생겨도 뭐 예를 들면 백두산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북한 지역에만 미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리스크의 공동관리, 위험의 공동관리 측면에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꿈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적용 가능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언젠가 남북한의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만나고 협력하게 된다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시너짐을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한 유효한 투자 영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는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공감의 측면에서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와 북한의 건강 격차가 굉장히 커서 기대 수명 뭐 11년, 영유아, 모성, 결핵 사망률 다 이렇습니다. 이걸 저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한 명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파하고 공감하는데 이게 다수가 되면 집단이 돼버리면 그게 통계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실 사망자들 수도 내 가족이 바로 옆에서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불행한 일을 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몇백만 명이 죽었다. 이제 마치 통계 수치로만 보이는데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한 생명에 주목하자. 만약 내 가족이 북한에서 출산하게 된다. 그러면 출산 중에 사망할 확률이 5배. 또 출산해서 다행히 태어난 아이가 영유아 시기에 사망할 확률이 5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죠. 위험도 아까 말씀 결국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코로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취약한 곳, 숨겨져 있는 곳이 먼저 공격당하고 그곳이 바로 아웃브레이크의 진원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 저는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짧은 시간 동안에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제로라고 얘기를 했던 곳이니까 코로나가 생기면서 또 다른 변이가 생길지 되게 걱정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생겼던 변이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생겼던 모든 변이 바이러스는 경제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나라에서 특히 취약한 곳,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아웃브레이크가 만들어지면서 변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취약한 곳에 관심 갖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다. 위험의 건강 공동관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기가 되면 우리 약대 또 한의사 한의대를 대표하시는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천연물 신약 연구 또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기생충이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이 돼서 굉장히 핫한 이슈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고요. 다전의 생결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약들이 결핵약도 제대로 못 들어가서 사실은 더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로 한반도가 다전해성 결핵이 창궐한 지역이자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유효성 있는 치료 방법을 만들어내는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이 분단이라고는 아픈 유산이 가지는 또 장점이죠. 유전적인 거의 동일성을 가지고 70년 이상의 분단을 통해서 환경이 달라졌다. 이걸 통해서 질병의 양상들이 상당히 달라져 왔는데 이 소위 말하는 7천만 명이 넘는 쌍둥이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독특한 코호트일 수 있고 남북한 주민의 건강 비교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의학사에 굉장히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건강 공동체 제가 공감, 위험, 번영의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죠. 저희가 분단 이후 지금도 사실은 적대하고 그리고 서로 불안해하고 이제는 혐오까지 하는 그런 상대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처를 주고 긴 세월을 지났던 남북의 사람들에게 보건의료는 서로를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화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를 통한 연결은 우리가 지속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해 왔죠. 단기적이고 인도적 지원 위주로 했고 북한 당국의 요구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또 리액티브했고 그냥 사회 공헌 봉사의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의 실질적인 언메니드를 반영하고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쉐어드 모델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퍼주기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일종의 사회 공헌이면서도 비즈니스 모델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게 저희가 주장해 왔던 거고 이걸 위한 이제 핵심 원칙으로 5가지의 원칙, 포괄적인 접근, 지속 가능성 제고, 건강 기반의 전략적 기회, 근거 기반의 그리고 국제 남북 협력의 조화,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의 조화 이 5가지 핵심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 분절적 접근이었던 걸 포괄적 유기적 협력으로 단기적 해법을 저희가 이제 통일보건의료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기적 전략을 공유하는 거, 또 개별 주체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대북 사업을 했던 국내 단체들이 진행해 왔다면 그 중에 공개 가능하고 공유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좀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쉐어하자. 그리고 이미 유엔의 SDG 또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 UNEP, WHO 등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와 관련된 근거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기반해서
진행하는 거, 그리고 개별 단체의 독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아젠다, 예를 들면 감염, 결핵 혹은 비감염성 질환 이런 영역들을 기반으로 국내외 단체들이 아젠다 발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레퍼런스가 되게 하자. 또 긴급 구호성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호혜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이런 차원에서의 핵심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협력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5가지의 협력 영역을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수행 과제는 환경 조성, 체계 구축, 아까 인력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역량 강화하는 거, 그리고 개발 협력하는 이 5가지 협력 영역을 이제 앞자들을 따서 저희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이질적 혹은 이종적 존재가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래서 남북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질적, 이종적 존재가 되어 왔는데 함께 만나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앞에 하이는 헬스 시큐리티, 건강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거, 두 번째는 버든 오브 디지즈, 질병 부담을 줄이는 거, 세 번째는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거, 네 번째는 이노버티브 R&D, 그래서 혁신적인 연구개발 협력, 마지막으로 5번째 서스테이너블 시스템,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이 5가지 협력 영역별로 저희가 전략 행동 계획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크게 이제 3가지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협력 영역별로 해서 3가지니까 15가지의 저희가 목표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좀 소개해드리면, 헬스 시큐리티 관련된 3가지 목표, 모자보건, 워시, 환경의 이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슈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강안보 환경조성의 모자보건 내용에는 SDG 2번, 3번, 17번, WHO의 recommendation, UHC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전략적 목표가 있고, 그리고 전략적 우선순위가 또 각각 3개씩 들어가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실현 가능 단계에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1단계, 국경이 봉쇄되어 있고 유엔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2단계는 국경 봉쇄가 해제되고 그렇지만 유엔 제재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3단계는 이제 국경 봉쇄도 해제되고 남북 북미 간의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유엔 제재가 완화되는 시기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에 따라서 대개는 지금 현 단계에서 1, 2단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기반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나 특히 IT와 관련된 장비 들어가는 거는 2, 3단계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모자보건과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리면 전략적 목표는 여성과 아동의 건강안정망 조성, 그리고 전략적 우선순위에는 대규모 국제 보건 사업 활성화하는 거, 모자보건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하는 거, 또 여성 아동 영양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협력하는 거, 이것들 1, 2단계, 2, 3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이제 워시와 관련된 깨끗한 물과 위생훈련 환경 조성도 마찬가지의 3가지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고요. 환경 보건 위기 공동 대응 체계 조성도 3가지의 그런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별로 각각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저희가 또 2가지의 전략적 행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략적 활동이 90개의 활동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이제 저희가 관심자들, 관심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아젠다별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보건 위기 공동 대응 체계 조성이 이제 전략적 목표인데, 여기에 이제 전략적 우선순위로 동북아 기후 위기 대응 협력체 구성, 이거의 전략적 활동으로는 접경 지역 국가 또 국제 환경기구 등이 포함된 기후 위기 공동 대응 협력체를 구축하는 거, 또 남북한 미세먼지 공동 대응 한라인을 구축해서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유하고 공동 대처하는 거, 또 한반도 환경보건 대응 공동연구와 관련해서도 2가지의 전략적 활동으로 남북한 공동 환경보건 역학조사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또 보건 영역의 그린 데탕트 로드맵 기획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 데탕트라는 게 결국 미소의 굉장히 군사적인 긴장 상황에서 그것들을 긴장 완화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데탕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린과 관련된 데탕트, 특히 SDG 굉장히 중요한 목표 환경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2번째 저희 협력 영역이 이제 주요 질병 부담 완화인데, 여기에도 신종 전염병,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전통적인 풍토성 감염병, 결핵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기생충 질환, 그다음에 비감염성 질환, NCD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서요. 내용에 이제 감염병, 비감염성 질환만 좀 말씀드리면 비감염병 관리 사업의 활성화, 이거는 이제 펜 베스트 바이 중재가 있습니다. 이 WHO에서 진행한 거고 평양에서 실제로 파일럿으로 진행을 해서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NCD 관리를 위해서 혈압이라든지 또 혈당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키트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 쓸 수 있는 또 기본적인 약들이 같이 공급이 됩니다. 이거를 평양에서 진행을 했더니 NCD의 조절률들이 상당히 좋아지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성공 사례 그리고 만들고, 그거를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상당히 비용 효과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얻는 이득은 굉장히 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평양을 중심으로 했던 펜 베스트 바이 중재를 확대 적용하는 거, 이거는 국제 기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 1, 2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NCD 의료 서비스의 거점 기관들을 협력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관계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2단계부터는 우리 측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북한의 병원들이 같이 협력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NCD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보건의료인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역할할 수 있도록, 특히 남북한이 같이 역할하는 그림들을 그리는 것들이 돼 있고요. 펜 베스트 바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국제 NCD와 관련된 것도 WHO에 보면 NCD 얼라이언스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국제적인 파트너십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권고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북한의 보건의료인들이, 특히 보건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말로 번역하게끔 하는 거, 이거를 국제사회를 통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같이 좀 협력하는 그림이 되면 국제적인 권고안을 북한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적인 흐름이 가고 있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주요 학술기관 등을 이제 기관 등의 북한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 와중에도 국제 기구를 통해서는 온라인으로 북한 보건성 출신의 해외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과 같이, 물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하는 건 아니고 국제 조직의 대표로서 참여해서 같이 디스커션하는 자리를 갖곤 했거든요. 이것들이 앞으로는 코로나가 좀 물러나면 대면 접촉까지 확대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회복 탄력적인 보건의료 구축의 의료 인력 역량 강화, 인프라 현대화, 의료 생산 역량 강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역량 강화는 보건의료의 인해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사회를 통한 교육훈련 사업, 제가 2019년도 5월 달에 평양에 갈 때 그때 인터내셔널 다이어트 페더레이션 국제당뇨병 연맹의 대표단과 함께 가서 북한에서 전국에 있는 200명 정도의 당뇨병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같이 강의하고 교류하는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국제당뇨병연맹에서 만든 당뇨병 교육과 관련된 모듈이 있습니다. 12개 정도의 모듈, 세계적인 대가들이 다 만든 모듈이고, 그리고 국제당뇨병연맹의 성격상 개발도상국계에도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많이 담는 식으로 해서 그 교육 모듈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 50개를 저희가 아이디를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가서 다시 그분들을 모시고 워크숍 하는 것까지 계획을 했는데, 워크숍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진행을 못했죠. 그런 방식으로 국제기구나 국제사회, 국제학회를 통한 교육훈련 사업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남북한이 직접 만나게 된다면 교육훈련과 학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보는 거,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의 또 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우선순위들이 3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의료 인력 강화 관련해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혁신적인 연구 개발 협력인데요. 북한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적정 의료의 개념으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미래 혁신적 연구 개발도 같이 전맥 가능한 것들은 연결하는 거,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북한이 가진 강점을 가지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같이 또 받아들이면서 창의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 번째 꼭지만 보시면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 국제화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의 1차 의료 제도 특히 호 담당 의사제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델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표준화 방안하고 북한식 모델로만이 아니라 북한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개발도상국에 그 모델을 수출하는 방안들도 우리가 같이 협력해 볼 수 있고 또 북한의 이제 고려의학, 그래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상생 모델 이것들도 개발하는 거, 또 전문 분야별로 우리가 상생 협력 모델을 연구하는 것들도 진행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근거가 SDG 2번, 3번, 9번, 17번 내용들에 근거한 거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역시 각각의 두 가지씩의 전략적 행동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이건 이제 저희가 보건의료 플랫폼이 지금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았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밸루에이션 하는 거 그리고 통일보건 표준화하는 내용들을 내용에 넣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보건의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네트워킹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고 최근에 이제 이 홈페이지가 좀 업데이트돼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가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분과별이 지금 감염성 질환, 특히 결핵,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 또 영양 문제, 뭐 교육 문제 이런 식으로 분과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분과별로 국내외 외국의 유수 기관들의 대표단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같이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 플랫폼 성과들이 같이 공유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결국 플랫폼을 통해서 유관기관들이 독자적인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 하지만 함께하면서 아젠다발 협력을 하고 또 이런 전략행동개혁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도움을 좀 받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또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협력 영역별로 3가지의 전략적 목표가 있고요. 또 전략적 목표당 3개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총 90개의 전략적 행동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또 북한이 발런터리 내셔널 리포트를 작년에 발표를 했죠. 어쨌든 SDG의 관점에서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현황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2030 아젠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의 어쨌든 상당한 변화이죠. 국제 소위 SDG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본인들의 가능한 물론 데이터가 없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가능한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그 아젠다에 맞춰가겠다는 본인들의 플랜을 제시한 거여서 이것들을 가급적 저희 이 전략행동 계획 안에 넣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자, 활용 예시라고 돼 있는데 쉽지 않죠.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고 특히 대북 그 정치 군사적으로 이렇게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보면 소위 경제라고 하는 거와 안보를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비핵화와 번영의 교환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면 북한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협력하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도 담대한 구상. 근데 제가 북한 당국은 대담한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드가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이 탑다운으로 지난 정부 때 잠깐 될 듯했지만 역시 쉽지 않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건강 안보를 매개로 조금 뭔가 새로운 해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은 특히 실리뿐만 아니라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맞아야 돼. 물론 우리에게도 명분과 실리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유엔 제재를 굉장히 촘촘하게 강력하게 해왔는데 이게 사실 별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를 코로나 시대 때 저희는 확인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엔 제재보다도 강력한 육해공 국경의 단절, 자발적인 봉쇄 정책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번 팬데믹이 물러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될 수 있고 국경을 열 수 있도록 국제사회나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게 북한의 실리와 명분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명분은 저는 이제 팬데믹과 같은 감염성 질환들을
남북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까지도 같이 끼면서 동북아 지역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동 극복을 위한 그리고 국경을 이제 맞는 봉쇄 방식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중국도 이제 저는 조만간 깨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거에 기여하는 그런 국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명분들을 가지고 좀 새로운 뭐 계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건데 뭐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90개의 그런 아이템 중에 예를 들면 지금 감염성 질환, 특히 팬데믹과 관련된 내용들, 뭐 주요 질병 부담 완화를 위한 거, 회복 탄력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혁신적인 연구 개발 협력, 오늘 이제 백신 말씀도 아마 해주실 텐데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꼭지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어떤 과정으로 수립되었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한의 보건의료 협력 수요, 북한 당국의 동향 분석들을 저희가 자료들을 통해서 했고요. 또 기존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들도 역시 수집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UN, WHO 등 국제기구의 중장기적인 로드맵 권관도 분석하고 기타 이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개발 계획, 사례 수집 검토 분석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연구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플랫폼 참여자,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3번에 걸친 저희가 의견 조사를 했고요. 그걸 유형화를 해서 핵심 수요를 도출하고 그런 다음에 전문가 그룹, 특히 플랫폼에 있는 분과별로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우리 학회에서 또 자문을 해서 이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북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되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제안들도 저희가 좀 넣어놨는데요. 결국은 여기에 왔더니 뭔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왔더니 통일보건 공동연구의 꼭지들도 찾을 수 있겠다. 질병 분야별로 연구하고 협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소위 휴먼 리소스 인파워먼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협력할 수도 있겠다. 또 연구 분야별로 커뮤니티 여러 서비스들이 또 제공이 될 수 있겠다. WHO나 국제기구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리고 우리 통일부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된 정보들도 바로 실시간으로 여기서 액세스할 수 있다. 또 글로벌 협력들 단체들과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계하고 또 질환별 아젠다별 협력이 가능하겠다. 이런 게 된다면 그래서 이 안에서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고 지식 관리도 이루어지고 데이터 정책도 만들어지고 공동 연구도 되고 데이터 관리도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지금 플랫폼을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요. 결국은 저희가 크게 지속 가능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 조성, 결국 이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남북한 주민 모두의 건강과 형평성 있는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또 우리가 지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거가 최종적인 우리의 임팩이 되겠고요. 이를 위한 아웃컴으로 남북 보건의료 이해관계자들이 의사소통하고 또 이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이걸 위한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아젠다 그리고 총 15개의 오브젝티브를 수립을 했고요. 이 아젠다별로 5개 아젠다별로 건강안보, 환경조성, 주요 질병 부담 완화, 회복 탄력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또 혁신적 연구개발 협력, 지속 가능한 연구 체계 구축 이 내용들을 가지고 레퍼런스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것들이 계속 에비던스 베이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업데이트하고 문헌 기존 이해관계자 또 기관들 이것도 역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정책 분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좀 더 근거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 OECD 다크에서 이밸루에이션 크라이테리아가 있죠. 마찬가지로 운영 방향의 적절성, 효과성, 또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여부, 또 국가 전략, 또 보건지표와의 부합성 여부들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결국 SDG 2번, 3번, 4번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의 정책 방향과 같이 맞춰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면 아마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래도 각 단체들이 나름대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큰 로드맵 상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좀 더 많은 성취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한점이 당연히 있죠. 특히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 매우 제한되고 대개는 이제 1단계 국제기구를 우회한 사업들을 위해는 하기가 좀 어려운 방식인데, 근데 상황이 어떻게 또 이건 이제 정치 군사적인 영역에서 갑자기 어떤 딜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뭐 패키지나 턴킨 방식으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전부 포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규모도 사실은 책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구현될 때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들도 이후에 추산할 필요가 있겠고, 또 북한의 상황 변화에 따른 대북 사업의 전략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그런 전략들을 또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 고려대학교 통일보건의 협동과정에서 주관을 했고요. 저희 노진원 교수님, 이완 교수님, 김민석 교수님, 저희 학회의 또 다 이사님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양소영 간사님, 김경범, 오수원, 또 허민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었고, 통일보건학회 이사진님들이 또 자문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의 분과 구성원들, 또 설문에 응답해주신 민간산학 전문가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내용입니다. 앞으로 레퍼런스로 좀 활용되고 업데이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 있다, 이게 결국은 이어져 있고 기대고 있지만 바로 이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노력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